네, 안녕하세요. 에트리의 정순흥입니다. 저 AI를 위한 엠팩 보호와 표준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개의 파트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혹시나 이제 엠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다음으로 엠팩 AI 개요인데요. 엠팩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멀티미디어 보호와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AI 관련된 표준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엠팩 AI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 기술들이 거기에서 고려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 중에 하나인 비디오 코딩 포 머신스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계를 위한 비디오 보호인데요. 여태까지 이제 비디오 압축 기술이라고 하면 소비 대상을 사람으로 이렇게 두고 어떻게 잘 압축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표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소비 대상이 기계가 된다면 이 비디오를 어떻게 잘 압축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표준화가 이 비디오 코딩 포 머신스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료를 2025년 정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참 진행 중인 표준화고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라 조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팩 소개입니다. 엠팩은 1988년도에 처음 설립됐고요. 처음 ISO IC JTC1SC19의 워킹그룹 11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2020년도에 워킹그룹 2에서 워킹그룹 8까지 7개의 워킹그룹을 나누어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디오, 비디오 압축부터 해서 비디오의 디스크립션, 그리고 시스템즈, 비디오 전송 표준, 파일 포맷 관련해서 멀티미디어 보호와 관련 다방면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대표작을 보자면 엠팩 1 같은 경우가 아마 오디오, 비디오 압축 최초의 표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엠팩 1의 이제 파트 1이 시스템으로 콘텐츠 간 동기화 또는 파일 포맷 어떻게 저장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는 표준이었고요. 엠팩 1의 파트 2가 비디오 압축하는 표준, 파트 3가 오디오를 압축하는 이런 표준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파트 3의 일부가 이제 잘 아시는 MP3가 거기서 나온 기술이고요. 이후로 이제 엠팩 2, 엠팩 4, HI 이런 순으로 압축 성능을 계속 개선하면서 표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엠팩 2 같은 경우는 디지털 방송 서비스에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고요. 엠팩 H의 HVC 코딩 같은 경우는 지금 UHD TV 방송 서비스에 4K 영상을 압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디오 압축 표준 기술은 저희가 만들거나 소비하는 이런 비디오에 이미 거의 대부분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파트로 이제 보면 엠팩 대시 같은 경우는 대시가 이제 다이나믹 어댑티브 스트리밍 오버 HTTP의 약인데 한 2000년도 정도를 이제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받아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볼 때 이게 전부 다 다운로드 되어야지 이제 재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일부만 받아도 재생이 될 수 있게 몇몇 업체들에서 이 솔루션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표준으로 만든 기술이 이제 엠팩 대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비디오 스트리밍 관련 서비스에서 많이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대표 기술들을 들어보면 이게 어떤 기술이라고 대충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엠팩 AI 관련 기술들이 엠팩 AI 관련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각 이 분야 프로젝트 내에서 AI를 적용하거나 또 AI를 위한 이런 기술들은 표준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엠팩 AI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 안에 두어서 뭔가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위한 새로운 엠팩 프로젝트 수립 필요성이 2022년 10월에 제기되어서 올해 초부터 관련해서 비전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테크니컬 리포트 문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AI와 멀티미디어의 인터랙션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멀티미디어를 부호하는, 어떻게 잘 부호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잘 부호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하나 바라보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소비 주체가 AI가 됐을 때 그때 멀티미디어는 어떤 형태로 부호를 잘 해야 될 거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술 중에 NMVC, 하나로 NMVC가 있는데요. NMVC는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비디오 코딩이고요. 기존의 이제 비디오 코딩 압축 기술을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더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표준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이제 하이브리드 비디오 코딩 프레임워크에서 신경망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한 기능 예시인데요. 요 부호하기 구조는 뭐 기존의 비디오 부호하기 구조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각각의 이제 요소 모듈을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뭔가 성능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해서 진행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 방법 외에도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비디오 압축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 기술로 NNC 뉴럴 네트워크 코딩이 있는데요. 뉴럴 네트워크 코딩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다양한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런 파라메타들을 어떻게 잘 압축하고 표현하고 그런 것들에 관한 표준입니다.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와 있는 표준이고요. 또 다른 관련 기술로 AI를 활용한 3D 그래픽스 코딩 또는 비디오 코딩 포 머신스, 피처 코딩 포 머신스, 또 오디오 코딩 포 머신스 이런 AI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비디오 코딩 포 머신스와 피처 코딩 포 머신스는 사실 이제 비디오 코딩 포 머신스라는 이런 표준화가 처음 시작되면서 이렇게 두 개가 분리돼서 진행되는 표준이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비디오 코딩 포 머신스에 대한 필요성 및 서비스 시나리오는 2019년 7월에 처음 제시되었고요. 이 제시한 기관이 5개 기관에 의해서 제시됐는데 차이나텔레콤, 화웨이, G8콘, GTE, 중국과학원 이런 5개의 기관이 기계 간 폭증하는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런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로 현재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런 수보다 IoT 기기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런 빈도가 100배 이상 더 많다. 그래서 이런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해서 다 받아들여져서 이때에도 그룹이 셋업되고 관련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표준화 활동을 그 이후로 이제 진행하면서 코덱 구조라든지 서비스 시나리오, 요구사항, 실험 조건, 그리고 성능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쭉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VCM의 파이프라인과 그 코덱의 구조를 보시는 그림과 같이 초안을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입출력 구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보통 이제 비디오 코덱 같은 경우는 비디오만 사용했었는데 여기 VCM에서는 비디오뿐만 아니라 피처도 사용합니다. 피처가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의 임의의 레이어에서 출력되는 피처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잘 압축해서 보내서 소비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도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복원된 비디오나 피처는 머신 비전에 사용될 수도 있고 휴먼 비전에 사용될 수도 있고 두 가지 관점에서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머신 비전과 휴먼 비전 둘 다 고려를 하게 되면
성능 평가를 할 때 이 두 개의 웨이팅 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머신을 위한 거니까 휴먼 비전의 성능은 배제를 하고 일단은 머신 비전의 성능만 평가를 해서 이런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를 고려하면 휴먼 비전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 시나리오도 좀 다듬어서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두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력이 영상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것인데요. 아마 뭐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서 습득되는 이런 비디오들을 다른 차량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기반 시설로 보내서 다른 차량에서는 앞선 차량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통해서 뭐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한다거나 기반 시설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뭐 교통 흐름 제어 같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영상을 보냄에 있어서 기존의 이제 영상 압축 기술이 아니라 이런 수신하는 단에서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압축을 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피처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예로서 이제 엣지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시스템 간의 AI 인퍼런스를 협업해서 수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컴퓨테이션 파워 자체가 약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퍼런스 네트워크의 전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수행하고 중간에서 출력되는 피처는 압축해서 전송하고 그 압축된 피처는 클라우드에서 받아서 그 이후 단계를 수행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피처를 압축해서 보내게 되면 약간 프라이버시 이슈 이런 것들도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은 이렇게 17개 요구사항을 수립했고요.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은 이런 압축하는 것은 머신 태스크 컨섬션을 위한 압축이고 결국 이거는 최신 비디오 코덱인 VV-C보다 압축률을 30% 이상 더 개선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VCM 코덱은 어떤 네트워크 모델이거나 머신 태스크에도 동작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력이 비디오인 경우와 피처인 경우 두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디오를 많이 다루던 그룹이다 보니까 VC의 비디오가 입력인 경우에 대한 이 진행 속도가 더 빨리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표준화 진행하면서 보면은 기술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성숙했는지 CF 콜포 에비던스를 통해서 참여 기관들의 기술을 한번 받아봅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싶으면은 그 콜포 프로포저를 다시 발행해서 각 기관들로부터 프로포저 기술들을 받고 거기서 우수한 기술들을 선별해서 레퍼런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워킹 드래프트를 만들고 그걸 이제 회기마다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최종 표준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두 기술들은 전부 이제 CFP 과정은 끝난 상태고요. 각각 이제 한 15개, 16개 이런 기관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성능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험 조건이 같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 실험 조건으로 문서가 되어 있고요. 이제 비디오 표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이제 결국은 비디오를 입력을 써서 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은 데이터셋들은 기존 비디오 코덱에서 썼던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제 텐센트에 제공하는 비디오 데이터셋도 쓰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압축하고 복원해서 뒤에 이제 성능을 평가할 때 그 방법이 이제 기존 비디오 코덱과는 조금 다른데요. 기존 비디오 코덱에서는 이제 원본 영상과의 차이가 얼마나 작냐 그런 PSNR 관점에서 성능을 측정했었는데 VCM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얼마나 잘하냐 아니면은 오브젝트 트래킹 자체를 얼마나 잘하냐 그런 척도로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나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 애큐러시를 그 성능의 평가 척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비트레이트 대비해서 각각 성능을 뽑아서 비교해 보고 있고요.
해서 시퀀스별로 각각 이제 6개의 그 비트레이트 레인지에서 성능 포인트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성능 포인트를 기존의 앵커 대비 얼마나 좋은지 비디레이트 MAP 또는 비디레이트 모타를 계산해서 비교하고 있고요. 이게 왼쪽 그래프를 보면 이제 이 두 아래 단이 이제 HVC를 사용해서 보호하고 복화했을 때 PSNR 성능을 나타나고 있고요. 위쪽이 이제 최신 비디오 코덱인 VBC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같은 PSNR 대비 비트레이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VCM에서 사용하는 비디레이트 MAP나 비디레이트 모타는 이런 값을 측정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오른쪽 두 그래프가 비트레이트 대비 MAP와 비트레이트 대비 모타 성능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게 PSNR하고는 달리 MAP와 모타는 비트율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낮은 비트율에서 높은 비트율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성능, 제시하는 성능 포인트들을 시퀀스별로 다르게 두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성능이 단조 증가하지 않으면 비디레이트 자체의 값 자체가 계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기 위해서 커브 피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표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CM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소프트웨어가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배포됐고요. 현재는 여러 번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서 버전 0.7까지 배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 구조가 그 레퍼런스 소프트웨어의 구조인데 여기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시퀀스 레벨 스페셜리 샘플링이나 하이브리드 코덱 요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후보 기술들이 대부분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FCM의 공동 실험 조건인데요. 앞선 VCM의 공동 실험 조건과 비슷합니다. 대신 이제 입력으로 사용할 게 비디오가 아니라 피처라 피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중간 레이어에서 뽑아지는 그런 피처들을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퀀스별 6개 성능 포인트를 이용해서 비디레이트를 계산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비디레이트 값 자체를 앵커 대비 특정 레인지 상의 앵커 대비 어떤 레인지에 위치하도록 제약을 뒀어요. 그래서 비드레이트이 무조건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그 제한하는 성능의 이 기술 비교를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10월에 CFP가 종료되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시합해서 그 레퍼런스 소프트웨어 구조를 그림과 같이 만들었고요. 올해 지금 11월에 요 첫 번째 레퍼런스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CFP 대형 기술 기준으로 이 성능이 기존에 이제 VBC가 압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봤을 때 VCM 같은 경우는 태스크별로 57%, 45%, 39% 마이너스인데 이게 더 성능이 좋은 겁니다. 훨씬 더 압축이 되고요. 피처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도 보시면 비디오 앵커가 VVC 코덱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P10이 제한한 기술이 57.83%로 반 이상 더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제안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미 그 요구사항에 있는 그런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고요. 이제 더 개선하고 더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VCM은 아마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그 기존에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코덱 표준과 같이 꾸준히 성능을 개선하면서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선우 책임님 발표 감사드립니다.